안녕하세요. 직장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이 있죠.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인데요. 오늘 이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질문,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죠. 이 한마디에는 단순히 막막한 심정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흘린 땀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절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. 바로 이 질문에 우리 사회가 내놓은 대답이 바로 산재보험인 겁니다. 이건 그냥 복잡한 서류 절차가 아니에요. 쓰러진 동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돕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 셈이죠. 자, 그렇다면 그 약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일까요?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와,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하죠?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장례비, 심지어 직업 재활까지 총 8가지나 되는데요.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맞닥뜨릴 3가지 핵심 보상에 집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요양급여입니다. 이건 말 그대로 다쳤을 때 필요한 모든 치료비를 나라에서 대준다는 거예요. 처음 진단받을 때부터 재활치료가 끝날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두 번째는 휴업급여. 치료받느라 일을 못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잖아요.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원래 받던 임금의 70%를 지급해서 소득 공백을 메꿔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장애급여입니다. 안타깝게도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혜택들이 딱 하나의 숫자, 아주 중요한 계산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평균 임금인데요.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그냥 복잡한 회계 용어 같다고요?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이 받게 될 모든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말 그대로 마스터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. 한 노동자분이 이 평균 임금을 제대로 다시 계산했더니 받을 수 있는 돈이 수백만 원이 늘어났어요.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여러분의 생계에 이렇게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. 그럼 대체 이 평균 임금 어떻게 개선하는 걸까요? 원리는 간단합니다. 사고 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 총액을요, 그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누면 됩니다.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3개월, 그러니까 91일 동안 총 9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. 이걸 91로 나누면 하루 평균 임금은 약 98,900원이 나오는 거죠. 앞으로 모든 보상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바로 계산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수습기간이나 출산휴가처럼 월급이 적었거나 아예 없었던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 임금이 확 깎이겠죠? 이건 불합리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기간들은 반드시 제외하고 계산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자, 그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. 나는 월급이 아주 높은데? 혹은 나는 소득이 너무 낮은데?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? 걱정 마세요. 이 제도 안에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. 바로 최고 보상 기준과 최저 보상 기준이라는 울타리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선 이상은 받을 수 없고요. 반대로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공정성을 위한 장치죠. 자, 지금까지 보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.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첫째, 일하다가 직접 다치는 업무상 사고. 둘째, 회사 유해물질 같은 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업무상 질병.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.
특히 이 출퇴근 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는 걸 꼭 아셔야 해요. 그냥 집에서 회사, 회사에서 집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.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거나 퇴근길에 잠깐 병원에 들르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현실적이죠? 결국 이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험이란 두려움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 네, 이건 혼자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인 거죠.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그래서 안타깝게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앞서 강조했던 평균 임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일용직 계산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금 수백만 원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바로 내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. 그게 첫걸음이에요. 그리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그 다음이죠. 하지만 기억하세요. 이 모든 걸 혼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와 제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. 자, 오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제 여러분이라면 나 자신이나 내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?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으니까요.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